올해 우리나라 증시는 출발을 알리는 첫날부터 역대 최악의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죠. 오스템 임플란트 사태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안일하게 운영되어 온 내부 통제 시스템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문제는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제2, 제3의 오스템 임플란트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의 현실을 짚어보는 두 번째 순서 조은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무려 2천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빼돌린 오스템 임플란트. 대규모 횡령 사건에 거래가 중단됐던 오스템 임플란트는 4월 말 거래가 재개됐고 이후 주가는 하락과 상승을 거듭했습니다. 최근 들어선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상승 곡선을 보여주며 횡령 배임 사태 그늘에서 벗어나는 모습. 하지만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선 횡령 배임 사태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PHC와 GTG 웰리스, 휴센텍과 멜파스 등 4곳이나 횡령 배임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횡령 배임 발생을 공시한 상장사는 모두 20곳입니다. 코스닥이 14곳이나 되는데 이 중 연희BNT와 미예부, 한푸와 세영 DNC 등 4곳은 이미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들 기업은 횡령 배임만이 아닌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UCI의 경우 횡령 배임 문제만이 아니라 2020년과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까지 겹친 상황. 다음 달 9일까지 개선 계획 이행 내역을 반영해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 기업들의 원인으로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을 꼽습니다. 실제로 올해 횡령 배임 사건이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들의 감사 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단 한 곳도 감사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악의 횡령 사태의 주인공인 오스템 임플란트조차도 최근 3년 동안 감사 인력을 축소한 데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를 이유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내부 통제 불감증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만 코스닥 상장사들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인 만큼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 비용 부담이 큰 것도 현실입니다. 업계에선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은 자율에 맡기되 회계 부정 이슈와 같은 법적 문제에 대해선 제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큰 원칙하에서 중요한 원칙들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되 그 나머지 거에 관련된 내부 통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어떤 공동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상장 기업에게는 비용 부담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보다 바람직하죠. 계속되는 횡령 배임 사태는 코리안 디스카운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아입니다.